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네, 그렇죠. 2025년에만 해도 주가가 50% 넘게 뛰었고요. 지난 3년 통틀어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시가총액도 어느덧 2천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시장은 우버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밝게 보는 걸까? 이 엄청난 기대감 뒤에는 대체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을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버를 둘러싼 이 낙관론의 핵심 근거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상적인 숫자들, 주가 상승률이나 시가총액 같은 것들 넘어요. 우버가 가진 강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성장입니다. 네, 성장. 우버의 사용자 기반 확대는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가장 최근 분기, 2025년 2분기 기준으로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우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이걸 MAPC라고 하죠.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 네, MAPC. 이 수가 무려 1억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억 8천만. 엄청나네요. 이게 7년 전만 해도 7천만 명대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폭발적인 확장세죠. 그렇죠.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5,0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아직도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직 진출 안 한 도시도 많고요. 또 기존 도시에서도 사용자들이 단순히 차량 호출만 쓰는 게 아니라 음식 배달, 우버 이츠 같은 다른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용 빈도 자체를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거죠. 네, 교차 판매나 이용 빈도 증가 가능성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은 우버원이라는 구독 서비스예요. 아, 네, 우버원. 벌써 3,600만 명이나 되는 회원을 확보했는데 중요한 건 이 회원들이 일반 사용자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우버 서비스에 쓴다는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1억 8천만 사용자 중에서 이 우버원 회원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간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우버 성장의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 MAUPC,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증가는 단순히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용자 기반 확대가 곧바로 차량 호출, 그러니까 모빌리티 부문하고 음식 배달, 딜리버리 부문 양쪽의 총 예약 금액, 그로스 부킹스라고 하죠. 이 증가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다시 우버의 매출 확대로 직결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사업 성과도 착실히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선순환 구조. 그리고 우버원 프로그램의 역할은 단순한 매출 증대 그 이상이에요. 이런 구독 모델은 우버에게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요. 첫째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성. 둘째는 고객 충성도를 극대화한다는 점이에요. 한번 구독한 고객은 계속 우버 플랫폼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 고객 생애 가치 CLTV라고 하죠, 이걸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이용객을 꾸준한 파트너로 만드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네, 그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이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장이 아무리 빨라도 수익이 안 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늘 따라다녔잖아요, 우버는.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수익성의 극적인 개성입니다. 사실 우버 하면 한때 적자 기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2019년에는 무려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0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와. 네, 정말 엄청난 적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건데요. 최근 6개월 동안에는 27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역시 경영진의 어떤 전략 방화, 그리고 효율성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확보하자 이러면서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다면 최근 몇 년간은 확실히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아주 집중했죠. 아, 방향 전환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기술 투자를 통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요. 또 가격 정책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수익성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버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매우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장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클 수 있는 회사다. 이걸 보여준 거죠. 아, 증명을 해낸 거네요. 그렇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우버의 주당 순이익 EPS 있잖아요. 네, EPS.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이게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연평균 23%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예상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군요. 네, 효율성이 계속 좋아지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와,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앞선다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실이 아주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이익 증가를 넘어서요.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만 25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냈어요. 25억 달러요? 분기에?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을 다 쓰고 남은 그야말로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쌓이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이걸 활용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군요. 액수가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억 달러였나요? 네, 맞습니다.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럴 만한 충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뒷받침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성장과 수익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 좋다, 우리가 사겠다, 이거니까요. 네,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싸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성장과 수익성,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면 미래 기술, 특히 자율주행 차량, AV에 대한 우버의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이 나옵니다. 네, AV 전략이죠. 흥미로운 점은 우버가 직접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막 뛰어드는 대신에 방향을 좀 틀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체 연구부서도 있었지만 2020년에 매각했잖아요. 네, 오로라에 매각했죠.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현재 우버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거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에요. 이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들과 손을 잡는 파트너십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또 현대차그룹의 모셔널 같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 세조사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는 거죠. 아, 직접 안 하고 협력으로? 네, 현재 이런 파트너가 한 20곳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파트너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우버의 네트워크에 통합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막대한 리소스를 투입해서 기술 개발에 경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우버가 가진 강점이 뭘까요, 여기서? 우버가 이런 자본 경량화 전략, 그러니까 자본 투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거대한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8천만 명의 월간 활송 사용자들, 이게 바로 강력한 무기죠. 그렇죠. 사용자가 이미 있으니까. 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이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상용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즉 수요를 가진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또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 복잡한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경험, 그리고 기술력, 데이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고요. 굳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기술 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도 자율주행 시대의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사들이 가채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테슬라 같은 곳이 독자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 구축해버리면 우버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파트너십 기반 전략이 만능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자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한다면 그건 우버와 직접 경쟁하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는 거니까요. 테슬라는 또 차량 제조부터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직 계열화, 잠재력이 크죠. 네, 수직 계열화. 그리고 또 우버가 파트너들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여러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없다는 건 분명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 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입니다. 네, 경제적 해자. 워렌 버핏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개념이죠. 성 주변의 깊은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기업의 시장 지위와 수익성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강력한 경쟁 우위. 이걸 의미하는데요. 우버가 바로 이런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자를 말하는 걸까요? 우버의 가장 핵심적인 해자는 단연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트워크 효과. 네,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우버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많아질수록 그 승객들을 태우려는 운전자, 즉 파트너들이 더 많이 우버 플랫폼으로 모여듭니다. 운전자가 많아지면 승객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차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게 다시 더 많은 승객을 유인하는 효과로 이어지죠. 승객과 운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군요. 그렇죠. 승객과 운전자, 이 양쪽 사용자 그룹이 서로에게 가치를 더해주면서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크가 한번 구축되면 후발주자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도 이 효과를 깨고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게 강력한 방어벽이 되는 거죠. 단순히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트워크 자체가 경쟁력을 만드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혹시 다른 종류의 해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외에도 중요한 해자들이 더 있어요. 첫째는 무형자산, 특히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요? 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우버를 부른다는 말이 거의 택시를 잡는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일 정도잖아요. 아, 그렇죠. 동사처럼 쓰이죠. 네. 사용자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브랜드 파워는 정말 돈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우버가 단순히 사람과 차량 또는 음식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것 또한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 네. 이동 패턴, 소비 취향, 수요 예측 같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걸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광고 사업입니다. 아, 우버 앱 안에서 광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버 앱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벌써 꽤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환산 매출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예요. 와, 2조 원이요? 광고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의미 있는 새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런 데이터 활용 능력,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능력, 역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힘든 우버만의 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또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장 능력,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된 경제적 해자가
우버가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것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우버를 매력적으로 보는 네 번째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버를 둘러싼 긍정적인 시각의 근거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1억 8천만 명의 사용자와 우버원 구독 모델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네, 성장. 둘째, 과거의 막대한 적자를 딛고 일어선 놀라운 수익성 개선과 현금 창출 능력. 그렇죠, 수익성. 셋째, 직접 개발되신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자본 경량화 방식의 자율주행 시장 대응 전략. 네, AV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경제적 해자, 특히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활용 능력까지 네, 해자. 이 요인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높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있다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버는 이미 모빌리티와 딜리버리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압도적인 플랫폼 파워를 증명했고요. 이걸 통해서 1억 8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과 또 막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플랫폼과 사용자 기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 미래 확장 가능성이군요. 네, 단순히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넘어서 이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의 잠재력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버는 미래에 펼쳐질 훨씬 더 큰 그림의 뭐랄까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최종 진화 형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하니까요. 오늘 우버라는 하나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성장성, 수익성, 미래 기술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다양한 렌즈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과 시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들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우버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